롯데 자이언츠의 3연패는 단순히 승패 숫자 하나가 늘어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26일 현재 롯데는 6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문제는 순위가 아니라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특히 4위 기아 타이거즈와 5위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연이어 무너졌다는 것은 더욱 뼈아프다. 가을 야구를 바라보는 팀에게 상위 경쟁팀과의 맞대결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롯데가 승리를 거뒀다면 상대의 승수를 빼앗는 동시에 자신의 승수를 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추격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 답답한 것은 타선이 완전히 무너진 경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26일 롯데는 무려 20안타를 때려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점이 쌓였다. 결국 지금 롯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타격 폭발이 아니다. 승부처에서 한 점을 지키고 한 번의 실수를 줄이는 능력이다. 가을 야구를 원한다면 바로 이 부분부터 달라져야 한다. 26일 기아전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5회 말 2사 만루 상황이다. 롯데는 이미 많은 점수를 내주고 있었지만 아직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다. 그런데 김선빈과 정현수의 승부가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선빈은 8구까지 끈질기게 승부했고 결국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로 타구를 날렸다. 타구 자체가 완벽하게 잡기 쉬운 공은 아니었다. 하지만 황성빈이 낙구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공은 외야 뒤쪽으로 빠졌다. 공식적인 실책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사실상 실책에 가까울 만큼 치명적이었다. 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았고 김선빈에게는 싹쓸이 3타점 2루타가 기록됐다. 점수는 3대 11까지 벌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성빈 한 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강팀과의 승부에서는 이런 작은 판단 하나가 경기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롯데는 이후 20안타를 몰아치며 끝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점수 차이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 장면은 롯데가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많은 안타보다 중요한 순간의 정확한 판단, 바로 그것이 승리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황성빈을 빼야 한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올 시즌 황성빈은 롯데 공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9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9, 101안타, 27타점, 56득점, 37도루를 기록하며 자신의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37도루는 리그에서도 눈에 띄는 기록이다. 빠른 발과 적극적인 주루는 상대 배터리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출루만 하면 상대 수비진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선수다. 타선의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도 있다. 롯데가 공격에서 답답한 흐름에 빠졌을 때 황성빈의 빠른 발과 적극적인 플레이가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좋은 적극성과 지나친 적극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황성빈의 플레이를 보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긴다. 빠르게 움직이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다. 하지만 야구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타석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 투수와 수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순간에도 초구나 2구째부터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밀다가 공격 흐름을 끊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주루에서도 마찬가지다. 빠른 발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상황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에는 오히려 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수비 역시 마찬가지다. 적극적으로 공을 처리하려는 마음과 정확하게 낙구 지점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적극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롯데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리드오프 황성빈이 유일한 선택지인가? 롯데에는 외야수 장두성도 있고 내야수 한태양 역시 리드오프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물론 이들을 당장 황성빈 대신 기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경쟁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주전 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선수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언제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경쟁이 존재하면 집중력과 경기력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롯데가 필요한 것은 특정 선수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실수를 줄이면서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과 운영이다. 26일 기준 롯데는 50승 2무 60패를 기록하고 있다. 5위 두산과의 격차는 9경기다. 숫자만 보면 결코 좁은 차이가 아니다. 더구나 27일 기아전을 치른 뒤 롯데는 사직으로 돌아와 28일부터 30일까지 LG 트윈스와 3연전을 치른다. 상대 역시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이다. 이 일정에서 연패가 더 길어진다면 롯데의 시즌 운영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가을 야구를 끝까지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남은 정규 시즌을 다음 시즌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장됐던 주전 자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리드오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황성빈의 가치는 분명하다. 37개의 도루를 기록할 수 있는 빠른 발, 101개의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격 능력, 그리고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적극성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니다. 따라서 롯데가 해야 할 일은 황성빈의 장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장점이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듬는 것이다. 야구에는 완벽한 선수가 없다. 한 시즌 동안 모든 타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모든 주루에서 성공하며 모든 타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선수도 없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줄여가는 선수는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황성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신감이 아니라 때로는 한번 멈출 줄 아는 판단력일지도 모른다. 빠르게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달리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롯데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쉽게 지목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승부처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다. 가을 야구를 향한 길이 아직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3연패가 롯데의 단순한 연패로 끝날지 아니면 팀 전체가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의 리드오프는 황성빈을 계속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장두성, 한태양 등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의 주요 경기와 선수들의 활약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